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권력 구조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눈에 띄게 부상한 여성들의 역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 권력 구도에 대한 전망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분석 보고서인데요. 아, 인터뷰 기반 분석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왜 김정은 시대를 두고 여인천하 이런 말이 나오는지, 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김주애. 그렇죠. 정말 후계자로 내정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이 분석에 제시하는 핵심 주장과 근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은 그 특정 고위직 탈북자의 경험과 정보에 기반한 시각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네, 그 점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북한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해석으로 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가 왜 지금 이 시점을 여인천하라고 진단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김정일 시대하고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변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 자료의 출발점이 바로 그 극적인 대비예요. 아, 대비? 네.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권력자 주변의 여성들은 뭐랄까 철저히 그림자 속에 있었죠. 베일에 쌓여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의 부인들이나 동거 여성들 이런 분들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리설주 여사처럼 최고 지도자랑 같이 공개 활동하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했다는 거죠. 아, 그런 개념이 없었군요. 네, 이 인터뷰 대상자는 김정일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여성을 곁에 뒀지만 공적으로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권력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집권 초기부터 부인 리설준을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리설주의 등장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분석의 시각이에요. 시작이 불과했다? 네, 이후에는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역할이 아주 급부상했고 최근에는 또 어린 딸 김주애를 거의 모든 중요 행사에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과거 모란봉악단 단장이었던 현승월이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활동하고 또 여성 최초로 외무상 자리에 오른 최선희까지 주요 직책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전례 없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래서 자료는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여인천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여성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서구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인가요? 표면적인 이미지 개선 목적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자신의 권력을 좀 공고히 하고 미래 세습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합니다. 아, 세습 구도 안정. 네, 특히 김여정이나 김주애처럼 백두혈통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간화하고 내부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또 리설주나 최선희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는 체제의 유연성이나 개방성을 일부 좀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여성들의 권력은 철저히 김정은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결국 모든 길은 김정은으로 통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은 역시 김주애입니다. 9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ICBM 발사장에 등장한 이후로 벌써 40번 가까이 공개석상에 나타났다고 하죠. 네, 횟수가 상당하죠. 이 자료는 김주애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정말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걸까요? 네, 이 분석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후계자 내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내정 수준으로요? 네, 그 근거로 몇 가지 좀 결정적인 장면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2024년 1월 1일 10년 경축 대공연입니다. 아, 그 신형 공연? 네, 이 행사 주석단에 김정은하고 김주애 딱 단둘만 앉았다는 점, 심지어 어머니인 리설주도 배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적합니다. 어머니까지 빠지고 딸이랑
철이랑만. 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 배치는 그 자체로 철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장면은 김주애가 단순한 딸이 아니라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확실히 상징성이 커 보이네요. 또 다른 근거는 없나요? 두 번째 근거로 되는 것은 같은 행사에서 포착된 또 다른 장면인데요. 보통 북한에서는 어린 화동들이 나와서 어른 지도자에게 꽃을 전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날 김조애는 반대로 자신에게 꽃을 건네는 화동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역할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 분석은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처럼 인민을 보살피고 이끄는 주체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체적인 지도자. 네, 마치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은의 모습을 어린 나이부터 따라하도록 교육받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연출된 모습은 내부적으로 후계자 혁명 활동의 일환으로 선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체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9살 나이에게서 연출한다.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김여정의 자기 아이를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데려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분석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단순 육아가 아니다. 네, 김여정이 자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같은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에 데리고 나타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을 넘어서 백도혈통의 범위를 자기 자녀 세대까지 확장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백두혈통의 확장. 만약에 김조애 체제가 좀 불안정해지거나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에 자기 아들도 잠재적인 후계 라인에 포함시키려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행위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를 제시합니다. 보험이라. 물론 현재로서는 김조애를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혈족도 권력의 핵심에 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이죠.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흔히 김여정과 김주애 사이에 언젠가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분석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아무래도 고모와 조카 관계이고 김여정도 상당한 실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분석은요, 그 가능성을 제로, 0에 가깝다, 아예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제로요? 그렇게 단호하게? 네, 북한의 절대적인 유일 영도 체계 하에서 김여정의 권력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오빠인 김정은에게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요. 아, 위임받은 권력이다? 네, 그녀는 김정은의 아바타 또는 대리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바타. 이 분석가는 김여정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국내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김정은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판단이나 세력을 구축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바타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럼 만약에 김여정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즉시 숙청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 김정은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혈육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성택 처형 등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전례가 있죠. 따라서 김여정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카인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흔들거나 도전하는 모습은 절대 보일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의 역할은 김주애가 성인이 돼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충실히 보좌하는 고모이자 신하 역할에 엄격히 제한될 거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고모이자 신하. 최근에 리설주 여사의 공개 활동이 좀 뜸해진 것도 혹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네, 이 분석은 그것 역시 김주애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합니다. 아, 그것도요? 네, 김정은의 여성가족 중에서 대중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김주애 딱 한 명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라는 거죠. 시선 분산 방지. 그렇죠. 리설주가 계속 활발히 활동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분산될 수 있고 혹시라도 리설주나 그녀의 친정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김주의 중심의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교통정리 작업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모든 곳이 김주애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판을 짜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9살짜리 어린 딸을 서둘러서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는 움직임 자체가 어쩌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나요? 네,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 분석가는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데요. 아, 건강 문제? 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체중이 140kg를 훌쩍 넘는 것으로 보이고 골초식 수준의 아주 심한 흡연 습관, 그리고 절대 권력자로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140kg이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특히 아버지 김정일이 69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김정은은 현재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버지보다 건강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140kg 이상의 골초, 스트레스. 정말 건강 적신호가 여러 개 켜진 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딸을 후계자로 급하게 내세우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김정은 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계 구도를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안정시키려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신이 갑자기 유고 상태가 되더라도 백두 혈통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해두려는 절박함이 반영된 조치라는 거죠. 9살이라는 나이는 분명 너무 어리지만 지금부터라도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고 대내외에 후계자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정말 김정은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겠군요. 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주애가 명목상 후계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10대 소녀가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어리죠. 따라서 김정은 유고 직후에는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들이 중심이 된 집단 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합니다. 집단 지도체제. 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같은 최고위급 간부들이 일단 권력을 분점하면서 과도기를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거죠. 집단 지도체제. 과거 김정일 사망 직후에도 잠시 거론되긴 했었죠. 그런데 이 집단 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특히 북한처럼 권력 투쟁의 역사가 깊은 곳에서요.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이 분석은 지적합니다. 초기에는 당 원로들과 핵심 실세들이 김주애를 명목상 지도자로 내세우고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균열과 권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아, 결국은 또 싸움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각 파벌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군부라는 겁니다. 군부가 변수다. 네. 군부가 부상한다.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측하나요? 이 분석에 따르면 집단 지도체제 내부의 정치적 다툼이 심화될수록 실질적인 물리력, 즉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힘을 가진 쪽이 목소리를 낸다. 네, 처음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듯 보이다가도 체제 안정이나 국방력 유지를 명분으로 점차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박정천이나 리병철처럼 군 출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나 혹은 군총참모장, 인민무력상 같은 군부의 실세들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군부가 전면에 나선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주애나 김여정 같은 김씨 일가는 어떻게 대할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 분석은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곧바로 김씨 일가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바로 제거는 안 한다. 네,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정통성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 핵심 인사들이 장악하고 김주애와 김여정은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 이 분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물인간, 베지테이티브 스테이트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식물인간?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네요.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김씨 일가를 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군부가 행사하는 일종의 군부 집단 지도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인간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간다고요? 군부가 주도하는 체제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분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주장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군부는 기본적으로 무력 집단이지 복잡한 국가 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운영할 정치적 통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아, 통치 능력이 부족하다. 네, 따라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하며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내부 엘리트 간의 권력 투쟁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군부 집권이 오히려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이 분석은 그러한 내부 혼란과 불안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으면서 결국 북한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붕괴 시나리오까지. 네, 물론 이것은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이며 또 특정 탈북 고위 간부의 좀 비관적인 전망이 강하게 반영된 예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 체제가 생각보다 강한 통제력과 생존력을 보여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저희는 한 탈북 고위 간부의 시각을 통해 재구성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권력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여인천하 현상의 배경과 의미, 특히 리설주, 김여정, 김주애 등 핵심 여성 인물들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살펴봤고요. 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과 그 근거들, 그리고 김여정은 김정은의 아바타에 불과하며 권력 다툼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분석도 접했습니다. 그렇죠. 아바타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네. 더 나아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연결된 후계 작업의 시급성, 그리고 김정은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초기 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군부 중심의 불안정한 체제로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 일가는 실권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며 결국 체제 혼란과 붕괴 가능성까지 이어진다는 예측까지 상세히 검토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북한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탈북 인사의 증언에 기반한 분석은 내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된 내용이 북한의 미래를 단정하는 유일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은 주로 내부 권력 투쟁과 김씨 일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 분석의 예측대로 김정은 사후에 군부가 주도하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료가 깊이 다루지 않은 어떤 다른 요인들이 북한의 미래 경로를 이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예측 외의 변수들 말이군요. 네, 예를 들어 외부 세계의 개입,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 변화 같은 거요. 혹은 북한 내부의 다른 힘, 가령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세력이나 기술 관료 집단 같은 존재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이 분석이 제시한 경로 외에 또 어떤 가능성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